전기 방식 이렇게 돼 있죠. 요게 92회 때 강제의 부식방기 대책공법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정리를 끝내주겠는데 부식방기공법의 종류에는 도장을 하는 게 있고요. 예, 도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징크 리히르 도장, 페인팅, 무기질 라이닝이 있어요. 이거는 스프레시존, 요거는 비말대 구간에다 몰타르로다 뒤집어 씌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구리나 몰타르로다가 강제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 있죠. 예, 따라서 무기질 라이닝. 전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부 전원 방식이 있고요. 유전 양극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원 방식은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방식 처리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요. 유전 뭐예요, 이거? 예, 양극 방식은 아연 도금을 때려 바르는 겁니다. 예, 아연 도금을 이 강제에다가 바르면은요, 염분이 닿아도 썩질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외부 전원 방식, 유전 양극 방식. 그래서 이거 말 속에 답이 있죠? 외부 전원 방식은 외부 전원으로 우리가 방식하는 거고, 유전 양극 방식은 아연 도금을 쳐바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 종류는 꼭 외워주세요. 면접가도 꼭 물어봅니다, 이거는. 올라가 보세요. 살짝 올려보시고. 부식에는 공기 중 부식이 있고 집안 내 부식이 있습니다. 해수에 의한 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에는 외부 전원 방식이 있고 유전 양극 방식이 있다. 이런 거는 내가 답의 폼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전원 방식의 특징은 뭐냐면요. 환경 조건에 따라서 사용 전극의 조절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전극을 교환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적용 구조물은요. 해저 집안에. 우리가 이걸 많이 써요. 외부 전원 방식은 해저 집안에. 강바닥에다 많이 쓴다는 겁니다. 강바닥에다 박힌 방식할 때 한번 살짝 올려보시고요. 올려보세요. 조금 더. 예, 그 다음에 유전 양극 방식은 아연 도금, 알루미늄 갖다 쳐바르든지, 마그네슘을 갖다가 바르든지 하는 걸 우리가 방식, 유전 양극 방식이라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려 하지 말고요. 알루미늄,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연 도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전 양극이 끝나면요, 이걸 교환해야 돼. 그래서 환경 조건에 따라서 방식 전류 밀도를 적절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보세요. 아연이 뺏겨지면 갖다 쳐바르는데, 요거 알루미늄을 쳐바르는데 이게 뺏겨졌어. 그럼 쳐바르는 거예요. 유지 관리에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차를 이게 째끼로 떠가지고 밑구녕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부식이 된단 말이지. 예. 강릉 경포대에 있는 차는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중고차. 부산에 있는 차는요. 염분에 쩔어가지고 다 썩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 알루미늄이나 아연 도금이나 이런 거 갖다 쳐바르면 안 썩거든요. 이게 비쌉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가 쉽다. 그래서 유전 양극 방식은 알루미늄 갖다 바른다. 이걸 좀 알고 계신데. 아까 외부 전원 방식은 외부 전원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부식 기준은 해수 중에는 연간 1mm, 해니 중에는 0.03mm, 연간 썩는 게. 예, 그래서 도로교 시방설은요, 우리가 보통 2mm로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래요, 살짝. 그래서 한번 넘겨보세요. 이건 내가 정리를 한 거고요. 이게 92회 때도 나섰고 83회 때도 나섰고 그 다음에 93회 때도 또 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미치듬이 강제 부식방기 대책공법 또는 비말대와 강제 부식속도 이걸 시험 문제 난 적이 있습니다. 예, 비말대 강제 부식속도는 0.3mm/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한번 올려보세요. 부식의 종류에는 공기 중에 썩는 게 있고요. 땅 속에서 썩는 게 있고 해수, 염분에 의해 썩는 게 있다. 그래서 공지해가 있다랬습니다. 그 다음에 부식 기준은 우리가 항만시설 기준에 보면 이건 일본 항만협회인데요. 보통 연간 0.1mm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도로교 시방서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연간 2mm 썩는 거, 요런 게 이제 시방서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는 요런 거를 참고로 해서 설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땅속에 묻힌 경우, 강제 또는 강간말도, 뭐 스틸 시트 파일 이런 것들이 땅속에 때려박았을 때는 허용 부식 속도를 연간 0.02mm로 우리가 보고 설계를 합니다. 이거 봐봐. 흙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2mm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0.03mm per year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칙이다. 이런 게 있어. 그래서 1번 건축합회, 뭐 동경도, 그 다음에 1번 건설성마다 요 차이가 0.04, 2mm, 0.5mm, 뭐 2mm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으세요. 요거는 뭐냐면요. 시트 파일에 부식방지공법의 종류 만약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게 강제예요. 이것도 강제고, 예, 그게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나 강간말뚝에 부식방지 대책 쓰시오 이래나 답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늘 얘기하는 전두도건피 이거 얘기하는 건데 도장, 그죠? 징크리 도료, 타르 에폭시 처벌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강말뚝이 물속에 박혀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대기 중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도장이 제일 만만한 거죠. 만만한 게 뭐라 해요 우리가 보통? 만만한 게 홍해조지란 말 하지. 근데 왜 홍해조지 만만합니까? 네?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보면 작년에 내가 그 개포동 그 한 30년 된 시쭈구리 한 현대 아파트에 사는데요. 거기는 아연도금을 안 바르고 아파트에다 전부 다 페인트 칠하던거만. 예. 근데 페인트를 칠하면 참 이뻐야죠. 예. 그래서 이게 물방울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기질 라이닝 그러면요. 요거 비임할 때 스프레션, 예. 요 염분이 튀기는 지역 요럴 때 우리가 무기질 라이닝, 무기질이라는 거 뭐냐? 시멘트 몰타로 또는 시멘트 몰타로 또는 FRP로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 그렇죠? 무기질 라이닝. 그 다음에 전기 방식은 외부 전원 방식. 그 다음에 유전 양극 방식. 그래서 아연 도금, 알루미늄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알루미늄. 예, 갖다 부착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식을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식 방지 대책 공법을 선정할 때는 그죠? 요거 해상 영역이냐, 파랑 영역이냐, 조수 영역이냐, 해저냐, 해저 땅속 지반이냐에 따라서 요거 코팅하냐, 유기질 라이닝하냐, 무기질 라이닝하냐, 금속 표면 처리하냐, 저항금강을 이용하냐, 부식 저항 강제를 쓰느냐, 전기 방식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서 부식 방지 대책 공법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기서 코팅, 따라서 코팅, 유기질 라이닝, 무기질 라이닝. 여기서 무기질 라이닝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몰타로 뒤집어 씌우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우리가 공구리 타설 할 때 철근이 이렇게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전부 다 캡 뒤집어 씌우죠, 요즘에. 근데 옛날엔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했냐면요. 몰타로 갖다 여기 쳐발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식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타르를 바르잖아? 그럼 이게 부식이 안 돼. 왜? 몰타르 자체가 우리가 알칼리성이잖아. 그 알칼리성이 이렇게 묻으면 이게 썩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자지간 부식 방지 대책 공법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아까 요약 정리한 건 그 앞에 있죠. 예, 한번 넘어가 보시고요. 이거 꼭 하셔야 돼. 이거 시험장에 가면 이거 자주 납니다. 이 문제가. 수도. 그래서 전기 방식의 설계와 시공 이래가지고 유전 양극 방식, 외부 전원 방식. 유전 양극 방식은 뭘로 하는 걸 알았어요? 아연도고 마그네슘 처바르는 거 우리가 그걸 유전 양극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대상 면적을 그다음에 소요 전류는 어떻게 하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한번 살짝 올려보시죠. 천천히 올릴 때 좀 더 올려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요 전류나 근데 양극의 저항이나 발생 전류나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건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이런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만 알고 좀 계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양극의 종류, 발생 연류.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설계할 때 똘마니들이 발생 전류나 양극의 저항이나 등가 직경이나
양극의 길이나 중량이나 이런 걸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양극의 최소 소요 중량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 이런 기준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은 제가 봤을 땐 큰 문제가 없고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또 전기 방식의 시공 관리. 그 다음에 양극을 설치하는 방법. 예. 강간 발주기의 경우는 수중 융접을 한다. 이런 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일할 때 디테일 요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코팅을 에포시 코팅하는 자리, PVC 파이프로도 뒤집어 씌우는 자리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카플링을 어떻게 씌우느냐, 클램프를 어떻게 채우느냐, 뭐 슌 파이프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식 방지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에포시 코팅하는 것도 부식 방지 공법 중에서 하나죠. 그렇죠? 에포시라는 게 사실 뭡니까, 여러분들? 에포시를 쳐바르고 나면 나중에 그 에포시가 뭘로 변해요? 고무로 변하죠.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파손을 때려 메꿀 때도 양재천 보면 전부 다 에포시로 쳐발랐어요. 요거 에포시. 요 에포시란 말이 에포시 쪽에 나중에 하다 쳐발라놓고 굳으면은 완전히 그냥 고무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뚝을 이게 박혀져 있다 이거지. 예. 그럼 여기에다가 얘들이 스틸 파일이 이렇게 있어. 예. 그럴 때 여기다가 오가닉 라이닝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오가닉 라이닝.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라이닝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극 설치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이 이런 걸 이렇게 보시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 정도만 좀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 스톱 해보세요. 여기 보면 PVC PVC 브라싱이라는 말도 있고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는 말도 있고 뭐 스틸 파이프 파일이라는 말도 있고 알루미늄 얼로이 에노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양극을 설치해서 우리가 알루미늄 판을 대는 이런 작업들이 실제로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부식이 심한 구간에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요 이런 건 실제 상권에도 있고 한 내용인데 내가 여러 가지를 한번 보여줘 보는 겁니다. 강말뚝에 부식 방지 대책 쓰시오. 그래도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답이고 스틸 시트 파일에 부식 방지 대책 쓰시오. 그래도 이게 답이에요. 강제 부식 방지 대책 쓰시오. 그래도 답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기와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때기를 칼 넣고 그래가지고 허벌창 내가지고 확 벌리고 막 다녀봐요, 이렇게. 이 안에 막 공기도 막 들어가게 하고 막 물도 들어가게 가만히 놔봐. 그럼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노출된 모든 물체는요, 공기와 물이 닿으면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제는 공기와 물이 닿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닿지 않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공기와 물을 만나면 다 썩어버려요. 내 대가리를 뚜껑을 여는 겁니다. 예, 여기다 대가리를 확 잘라버려요. 그래서 벌리고 다녀. 이러고. 그러면 다 썩는 거야. 그 다음에 부식 속도 얘기했죠. 예. 한번 넘겨보실래요? 강말뚝의 부식방지 대책공법. 그래서 강말뚝의 종류에는 H말뚝과 강간말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틸 시트 파일도 있고. 그래서 부식방지 대책공법의 종류에는 도장, 응급방식으로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실제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실제 상권에 932쪽에 있는 거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살짝 올려보세요. 우리가 바다에 삐아가 이렇게 해준 교각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러면은 요 자리를 우리가 스프레시온이라 그래서요. 하이 워터 레벨이고 요 자리가.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로우 워터 레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침이 인터타이들 존이라 그래. 그래서 조수 간만의 차가 9m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멀션 존. 그래서 요거는 해수중. 물속에 잠긴 구간이죠, 항상. 그 다음에 이거는 시베디야. 여기는 땅속에 묻힌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니중이라 그래. 따라 해니중. 그래서 여기가 제일 조금 섰고요. 여기가 제일 많이 섰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렇게. 에? 그래서 요 스프레시온은 여기에서 염분이 여기를 계속 후랩합니다. 이 구간을 스프레시온이라는데 이 자리가 제일 많이 썩어요, 연간. 이 자리는 연간 0.3mm가 썩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올수록 작아집니다. 그럼 여기는 0.3mm,
여기는 0.2mm, 여기는 0.18mm, 여기는 0.03mm, 여기는 이거의 10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자리가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비말대라 그래요, 요 자리를. 비말대. 예, 그래서 요 자리를 비말대라는데 이 자리가 0.3mm 퍼 연간. 예, 그 얘기입니다. 비말대가 제일 문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틸 8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강제라는 거예요. 요 자리가 강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면 비말대 구간이 제일 많이 썩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자리가. 그 다음에 물에 항상 잠겨 있어. 그럼 요 자리는 덜 썩어요. 이게 0.3mm. 그럼 이 자리는 0.23mm 정도. 근데 요 땅 속으로 딱 들어가. 그러면 이거 안 썩어. 그래서 여기에 10분의 1. 그래가지고 여기는 0.03mm가 썩는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요, 무지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요 자리가 비말대인데, 비말대 구간은 연간 0.3mm 썩는다. 여러분들 연간 0.3mm 썩으면요, 무지하게 많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강릉말뚝 표면에다가 아연도금, 시멘트 몰타로 페인트를 갖다 쳐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응? 그러면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상 구조물은 이 표면에다가 아연도금 강판을 대든지 아니면은 유리 섬유를 갖다 확 뒤집어 씌우든지 몰타로를 쳐바르든지 아니면 공판을 대든지 예, 요 자리에다 아니면 강판을 대든지 여기다가 강판을 대는 공구리 구조물에 얘기해. 그럼 거기다 이제 철판을 갖다 이따만 거 그냥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안 썩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방파제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강간 말뚝을 박았을 때는 도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해상 구조물. 해상 구조물에서 무지개 중요한 거고, 요거는 해양 콘크리트와 관련해서 반드시 그려야 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요 부분이 바닷가에 있는 교광, 바닷가에 있는 방파제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요 스프레시존이란 말은 염분이 튀기는 지역, 요거는 로워터 레벨 구간. 이게 조수 간만화체가 보통 8 내지 9m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서해대교, 영종대교, 광안대교 다 요 썰물, 밀물 올라가는 내려가는 게 이게 8 내지 9m. 물이 빠지면 여기로 왔다가 물이 또 차면 이렇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이 무지개 중요합니다. 이거 땅속에 묻힌 구간. 그래서 해니중, 따라서 해니중, 해수중, 조이 간만화차 8 내지 9m. 요거는 비말대. 요 부분은 해상 대기 중이라래. 요 자리가 조금 썩어요, 또. 예, 요 자리는요. 해상 대기 중. 제일 들어온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비말대 구간. 이 비말대 구간이 제일 많이 썩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페인트를 바른다. 아까 얘기했죠? 물이 튀기는 부분에서, 이거, 물이 튀기는 지역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올려보세요. 물이 튀기는 지역이 스프레시온이죠? 예, 좀 올려봐. 네, 더 올려봐. 물이 튀기는 부분을 스프레시온이라 그래. 그래서 응급 방식으로 한다 그랬어. 이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에나멜 코팅, 페인트 뭐 이거 요 부분이 응급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전기 방식, 외부 전원 방식,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요약해서 쓰는 거 있죠? 외부 전원 방식이 있고 유전자 네, 유전 양극 방식. 그래서 알루미늄 철판 갖다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론과 실제 중간에 있는 건데 이 문제가 자꾸 납니다. 여러분들 이건 꼭 해두셔야 돼요. 네, 전기 방식에는 외부 전원 방식이 있고 뭐라고요? 네, 유전 양극 방식이 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요약전이 세게 해놓은 거 있어. 그걸 달달달 외웠다가 다음에 시험장에서 전기 방식이라고 쓰지 않고 만약에 문제를 내님이 강제의 부식 방지에 대해서 쓰라면 그거 한 페이지만 써줘도 딴 사람보다 훨씬 점수가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안겨주세요. 강제의 부식 방지 대책 공법 이렇게 나면은 이거 한 페이지만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강제의 부식 방지 대책 공법이 나면은 나는 이 문제로 결판한다 생각하고 책에 있는 걸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암기해서 딴 사람보다 차별화되게 공부를 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